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이까? 박사님. 라피도 너무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내가 고민이 하나 있거든. 도대체 말이야, 점심으로 볶음밥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비빔밥을 먹어야 될까? 응? 볶음밥, 비빔밥? 너라면 어떡할까? 응? 저는 그치. 너한테도 너무 어려운 고민이지.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일생일대의 고민 맞지? 나만 이런 거 아니지? 이럴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한번 알아봐주고 와라. 응? 알아봐주고 와. 응? 네. 그래. 부탁해. 비빔밥, 볶음밥, 비빔밥, 볶음밥. 아니 뭐야. 아니 간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아직 안 오는 거야? 아니 숲이랑 여기랑 뭐 그렇게 먼가? 아니잖아. 가까운 거리잖아. 아니 근데 라피도는 왜 이렇게 함흥차사인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피도? 네? 왔구나. 왔어. 자, 말해봐. 친구들은 뭐래? 아직 가는 중인데요. 띵녕. 정말 아직 가는 중이라고? 아니 진짜 가는 중이라고? 뭐야? 헤헤. 순호야,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그러게. 아까 밥도 잘 못 먹고 아주 홀쭉해졌다. 그치. 나 그새 너무 마른 것 같지?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뭐가 고민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이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사람처럼 되려고 하잖아. 처음에는 이런 내 모습이 싫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야, 그래도 넌 순호야, 순호. 호랑이라고. 호랑이는 모름지기, 호랑이다워야지. 그렇긴 하지만 순호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뭐.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라피도, 넌 어떻게 생각해? 라피도 얜 어디 간 거야? 아니 라피도 아직 안 왔어요? 라피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뭘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여기 없는 거만 뭐야? 아직도 오고 있는 거야 설마? 아유, 아무튼 라피도는 어디 갔다 하면 함흥차사라니까. 함흥차사? 그게 뭔데? 함흥차사?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도 뜻을 모르는데 뭐더라? 아니 뭔지 모르지만 뭐야? 왜 반응하는데 왜? 아유, 이 타임머신은 내가 만들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반응한다 이거지. 자기 마음대로야. 아유, 뭐 한두 번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시대로 온 거예요? 오늘은 보니까 고려시대네요. 제가 고려시대까지는 잘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고려시대 그 말, 고려말 상황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려말로 쉥 왔습니다. 일단 나라 안, 고려 나라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일단은요. 그때는요,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신진사대부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색과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라 밖, 고려 바깥의 상황은 어떨까?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중국은요, 그동안에 이 고려를 마구 압박했던 원나라, 원나라가 명나라 세력에 쫓겨서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는요, 명나라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고려에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냐? 천령 이북의 땅을 우리에게 주라 해. 이렇게 요구를 했죠. 자, 그럼 천령 이북의 땅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로부터 이렇게 쫙 찾아낸 땅이었는데 이 땅을 명나라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죠. 아니, 우리가 되찾은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명나라의 요구로 고려의 신하들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전하, 요동성을 공격해서 명나라를 쫓아내야 합니다. 나라 형편이 어려우니 두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고민이로세 고민이야. 명나라를 공격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그래, 결심했어. 명나라를 칩시다. 이성계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발하시오. 이런,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인데 난감하겠네요. 그렇죠. 이성계는 돌릴 회, 군대의 군, 군대를 돌리는 회군 명령을 내려달라고 2차례나 요청을 했지만 우왕과 최영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성계는 굶어 죽는 군사도 많고 여전히 요동 정벌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말머리를 개경으로 돌려라.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머리를 휙 돌린 곳이 바로 위화도입니다. 지금의 압록강변에 있다고 하죠. 자, 위화도에서 어이 군대들 나를 따라와 다시 돌려! 한 곳이 바로 회군. 자,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냥 왕의 명령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도 없이 위화도에서 쭉 회군했다. 즉 군사를 몰고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요동성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고려 수도 개경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사실은 고려에 대한 반역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새 나라 조선을 건국하는 첫발이 된 것이죠. 새 나라를 건국하는 첫발이라고 하면 이성계가 고려왕을 몰아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성계는 수도 개경에 도착하자마자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최영은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럼 고려 다음에 새로 건국된 나라 이름은 뭐예요?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조선이라고. 그런데 기억나나요? 단군.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도 조선. 자, 그래서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과 여기 있는 이 조선, 이성계의 조선을 쫙 구별하기 위해서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은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는 것. 오호. 근데 조선을 세운 이성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건 내가 설명해주지. 나 이성계, 함경도에서 태어났지. 보시다시피 무예가 뛰어났고 특히 활을 잘 쐈다고. 사실 명나라가 다시 돌려달라고 한 그 천령 이북 땅, 그 땅을 되찾는데 내 역할이 아주 컸다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어느 날 목이 말라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 여인이 준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이 떨어져 있는 거야.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법입니다. 나뭇잎을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드시라고 그리했습니다.
난 그 현명한 여인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을 했지. 그 여인이 바로 내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란다. 조선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후에도, 즉 새나라를 세운 후에도 한동안은 이름도 고려, 그리고 수도인 개경도 그대로 삼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나라가 엄연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나라의 이름도 만들고 수도도 새로 정하고 새 출발을 합시다. 이런 의견이 아주 많았죠. 자, 그래서 새 나라에 맞는 새로운 수도를 물색을 합니다. 자, 그 새 수도의 후보가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계룡산 일대와 그리고 무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디를 수도로 정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성계는 무학을 돌아보고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성계의 눈에 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이었습니다. 자, 한양을 딱 봤더니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어? 아, 산과 강의 형세가 아름답잖아. 아, 그리고 나라의 중심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잖아. 뱃길 이용이 편리하니까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정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한양을 드디어 새로운 수도로 정했습니다. 한양? 한양이 어디인데요? 지금도 있어요? 있죠. 있고 말고요. 이 한양이 어디냐면 지금의 놀라지 마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바로 한양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이에요. 아, 물론 지금의 서울보다는 조금 좁은 땅이었지만 어쨌든 이 한양이 조선의 새로운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자,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기까지 재미난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성계의 명령으로 궁궐터를 찾던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승려가 있었었죠. 바로 무학대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무학대사가 뚝섬나루에서 좋은 궁궐터를 찾았다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이때 소를 타고 지나가던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구 이놈의 소야, 미련하기가 무학 같구나 라고 말이죠. 엥?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알고 이 노인이 나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야?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제가 그 미련한 무학인데요. 좋은 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이 노인이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10리를 더 가시오 라고 알려줍니다. 10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바로 4km의 거리가 10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10리를 더 가면 4km 정도 더 가면 좋은 터가 있다, 좋은 궁궐터가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자, 그래서 무학대사는 그 노인의 말을 따라서 10리를 더 가게 되고 그 자리에 경복궁을 짓게 되었다라는 말이 내려옵니다. 경복궁이 뭐예요? 조선 왕들이 살았던 궁궐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그 노인을 만났던 자리가 있겠죠? 바로 이 자리를 왕십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왕십리에 사는 친구들, 손! 이성계가 고려 우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자 고려는 그대로 개혁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온건파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급진파로 나뉘었어요. 이성계의 생각은 어땠는데요? 왠지 급진파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성계는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시켜서 온건파인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게 했죠. 그랬더니 나는 고려의 신하이니 고려를 대신할 수가 없네. 이렇게 단호하니 이성계는 정몽주와 함께 새 나라를 세울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성계와 급진파들은
고려 왕조를 지키고자 하는 정몽주를 죽였는데 정몽주가 살해된 이 다리 옆에서 대쪽 같은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이 다리는 선주교라고 불려요. 정몽주의 죽음 장면은 오륜행실도에 실려 있는데요.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킨 충신으로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성계는 자신을 따르던 세력들에 힘입어서 1392년에 왕위에 오르고 조선의 1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였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짠!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 하면 조선, 조선 하면 정도전라고 이렇게 생각이 딱 나야 할 정도로 조선을 건국했을 때 이 사람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자, 정도전은 고려 말 권문세족들의, 그러니까 귀족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사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킨 다음에 백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귀족들의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이것을 백성들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도전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유교를 공부했습니다. 자,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른 생각, 그리고 그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질고 의롭고 예절 바르고 예의 바르고 슬기롭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굳게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의예지신 이 글자로 한양에 있는 그 사대문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유교에 박식한 사람이었죠. 자, 또 나라의 중심인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여기에 궁궐을 짓고 한양 성과 수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섰는데 이 모든 일들이 새 나라, 새 수도, 그리고 새로운 사상으로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은 조선의 행정제도와 법을 만드는 그 기틀을 잘 다졌고요. 또 하나 과거 제도는 고려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전은요,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청탁이 있는 사립학교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평민 신분인 사람도 과거에 응시하도록 했다라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특이하겠죠. 자,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이 과거에 합격하면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민 신분, 양인 신분이라도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오호! 이걸 보면 정말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임금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좋은 신하도 있어야 된답니다. 자자자,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한양 투어를 책임질 써니 박사입니다. 우와, 이건 뭐예요? 엄청 멋있다. 멋있죠. 제가 그래서 여기 쫙 둘러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뭘까요? 네, 왕이 머물던, 왕이 살던 궁궐 아닙니까? 자, 수도를 한양으로 정한 다음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여기, 북악산 아래인 여기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뺑 둘러서 성도 쌓았죠. 자, 그럼 종묘로 가보실까요? 자, 종묘는요, 경복궁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뭘 했냐고요? 왕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죠. 한마디로 왕실 사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복궁 오른쪽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땅과 곡식의 신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농사는 중요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농사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도 평안하겠죠? 그리고 나라도 풍요로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걸어 광화문까지 걸어. 네, 여긴 바로 경복궁의 정문이 되겠습니다. 멋있어라. 그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그 앞에는요, 나라 일을 맡아보는 의정부, 이조, 호조 등등등 어쨌든 나라 일을 맡아보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육조거리가 되겠습니다. 우와, 나 저거 살래. 이것도 살래. 우와, 저건 뭐지? 우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여기만 오면 정신을 잃더라. 뭐 그럴 만도 하지. 그래도요, 저를 잘 따라오지 않으면 길을 잃을 테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여기는요, 나라에서 허락한 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있는 그 북악산과 인왕산 보이죠? 거기에서부터 슉 흘러내려오는 물, 그 물이 지나가는 청계천. 와우, 시원해. 자,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이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동네가 나뉘어졌다는 것. 자, 조선시대는 말이죠, 신분에 따라서 사는 동네가 달랐어요. 예를 들자면 높은 관리들은요, 경복궁의 동쪽에 살았죠. 내시들은요, 경복궁의 서쪽에 살았어요. 자, 청계천 북쪽에는요, 양반들이 살았고요. 또 남쪽에는 백성들이 살았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한양 주변에 성곽이 슉 쌓여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 성곽들을 왜 쌓았을까요? 첫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죠. 두 번째, 수도 한양과 그 바깥을 잘 구분해 놓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성곽만 쫙 둘러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에 커다란 문이란 뜻인 대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드나들게 했어요. 우와, 한양이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철저한 계획 도시였어. 맞아요. 철저한 계획 도시. 수도도 건설했고 이제 조선은 잘 지냈겠죠? 잘 지내긴 했는데 태조 이성계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부인의 아들이 6이고 둘째 부인의 아들이 2. 아들이 8이니 누굴 세자로 삼지? 아버지가 조선을 세우는데 아들 중에서 내 공이 제일 컸는데 당연히 내가 세자가 되겠지. 방언은 너무 거칠단 말이지. 어리고 얌전한 막내 방석이 세자가 된다면 신하들의 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만들고 말겠어. 고민 끝에 이성계는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요. 그러자 방원은 신덕왕후와 그 아들인 방석, 방번을 죽이고 방석을 세자로 만들려고 한 정도전마저 죽이게 돼요. 그리고는 친형인 방과를 왕위에 앉히죠. 이 사건이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무엇이? 방원이 동생을 죽였다고?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가는 방원의 세력이 커지자 방원을 없애려고 하다가 싸움에서 패하고 유배를 가게 되죠. 이것이 제2차 왕자의 난이에요. 방원에 의해 왕의 자리에 앉았던 방과는 임금의 자리를 방원에게 돌려주자 이방원은 드디어 왕이 되죠. 내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본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려요.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되긴 했지만 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용서를 빌고 다시 궁궐로 모시려고 신하를 함흥으로 보내는데 이 일을 맡은 신하에게는 차사라는 벼슬을 주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차사가 오면 말도 꺼내기 전에 활을 쏘아 모두 죽여버렸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때부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함흥차사라고 한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함흥차사라고 한다. 정도전은 고려 왕조 대신 새 나라를 세우자는 이방원의 설득에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이방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방석은 이성계의 아들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초 토론의 써니 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렸죠.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화도 회군, 과연 이성계가 권력을 잡기 위한 반역의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한 혁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나와 계신 토론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라면 이성계처럼 회군을 하겠어. 당시 고려 사회는 귀족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홍건적 외구의 침입이 많았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요동 정벌보다는 회군을 해서 새로운 개혁을 하는 게 맞지. 그래도 군사를 돌려서 개경으로 쳐들어간 건 엄연히 반란이잖아. 회군에 참여하지 않은 부대는 압록강을 건너가서 명나라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하던데 나라면 회군하지 않았을 거야. 끝까지 싸워야지. 명나라는 엄청 큰 나라였잖아. 싸워도 이기기 힘들었을 거야. 게다가 당시에는 여름이고 장마철이었대. 그래서 군사들이 싸우기 힘들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쉬웠다고. 싸우기보다 회군하는 게 낫지. 명나라는 고려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천령 이북당에 천령이를 설치하겠다던 계획도 취소했대. 그런 거 보면 명나라도 전쟁보다는 안정을 원했던 건데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회군해버린 거잖아. 난 회군하지 않겠어. 근데 이성계 장군이 요동을 향해 가는 동안 왜구들이 침략할 수도 있잖아. 네, 듣고 보니까 아주 열띤 토론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동을 정벌하러 싸웠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비빔밥을 먹을 것이냐, 볶음밥을 먹을 것이냐. 그래, 결심했어. 볶음밥을 먹는 거야. 비빔밥을 먹는 거야. 그래,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그냥 둘 다 먹으면 되지. 안 그래? 아이, 똑똑해. 박사님. 왜 이제야 온 거야? 아니, 나는 함흥차사길래 딴 데 갈 줄 알았죠. 아유, 뭐 어쨌거나 난 이미 결심했어. 둘 다 먹기로 결심했어. 뭐 그렇지만 한번 물어나 볼까? 우리 친구들은 뭐가 좋대요? 비빔밥이 좋대요? 볶음밥이 좋대요? 가다가 뭘 물어봐야 하는지 잊어버려서 다시 가서 물어볼게요. 아니야. 제발 가지 마. 괜찮아. 난 기다리기 싫어. 제발 가지 마. 됐어. 나한테 이러지 마. 됐어.